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미 부채 한도 그리고 헝다그룹의 주식 거래 정지 등 글로벌 악재가 쏟아지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미국과 중국발 악재에 힘을 쓰지 못하고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전력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시장에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이번 주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3분기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런 내용들을 좀 주목해서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관련 투자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서 소개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177%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0.38% 수익률이고요. LNF가 148.16%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가 114%대 수익률이고요. 호성이 뒤를 이어서 112%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가 85%, 아프리카TV가 70%, 그리고 뒤를 이어서 P&H테크가 65%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신흥 SEC가 61%, 백광산업이 51%, 그리고 펄어비스가 49%대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의 상승률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한 달 동안 저희가 언급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코론글로벌 같은 경우는 현재 19%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SNS텍이 17%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5.61%, 현대해상이 5.16%, 그리고 대한항공이 4.54%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은 급락세를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최소 4%에서 최대 19%대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은요, 저희가 노란톡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언급드리는 종목 가운데 두 종목입니다. 동국 RNS와 조일 알미늄인데요. 이 두 종목은 저희가 오늘 노란톡에서 단기 공략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장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무너졌지만 이 종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동국 RNS는 13%대 수익, 조일 알미늄은 6%대 수익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도 종목만 잘 고른다면 이 같은 수익률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런 수익률 내실 수 있도록 저희 오늘 또 다양한 종목들 준비를 해 있습니다.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 김주호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번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지금은 3분기 실적 시즌과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마지막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으로 끝이 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4분기부터는 좋은 움직임이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 상황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악재들과 더불어 정치적 불확실성과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수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변동성은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 속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좋은 종목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 저희가 노란톡방과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김지호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10월 첫 거래일부터 8월 국내 악재와 9월 해외 악재로 연이어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까 매수 가동은 없고 조그만한 재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알려진 재료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연속 급락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악재 완화 외에는 호재성 재료가 강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훼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급망과 위드 코로나 관련 재료의 해소가 중요하고 이 부분 확인 전까지는 반등 시도와 저항대가 작용하는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럴수록 실적 위주의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저희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노란톡방에 꼭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그만큼 수익률을 좀 배로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낙담해 있을 것만이 아니라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애플, 테슬라, 구글 등 이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해서 그 자체 반도체 개발의 흐름과 관련한 내용 좀 짚어본다고요? 네, 이번 이슈는요. 지금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철저한 분업화와 적절한 타겟 시장 창출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팹리스 업계는 칩 설계만 하고 파운드리 업체는 생산만 담당했으며 제조사들은 팹리스 업체들의 기성 제품을 잘 활용해 완성품을 만들기만 하면 됐는데요. 파운드리 고객은 단순히 팹리스에 국한됐고 제조사들은 팹리스 업체하고만 거래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런 생태계가 빠르게 뒤바뀌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네들 쓰임새에 정확히 맞는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애플이 반도체를 설계해 온 것은 아이폰부터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고 테슬라가 자체 반도체를 활용해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마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등 AI 기술을 필요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은 기성 반도체를 쓰기도 하지만 더욱 최적화된 자기들만의 반도체 제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스마트폰과 크롬북에 쓸 CPU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했는데요.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제외한 자동차 OEM들이 기성 반도체를 주로 쓰고 있지만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자체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테크 기업들도 자체 반도체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애플의 확장성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은 작년 11월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애플 실리콘을 적용한 PC 제품을 선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 칩이 인텔이나 AMD가 공급하는 기반의 CPU가 아니라 ARM 코어 기반의 CPU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ARM 코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저전력 기기용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성능 측면에서는 인텔이나 AMD 기반 CPU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다르고 OS 역시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난 30여 년간 인텔이 PC 시장에서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도 PC CPU는 AMD 외에 경쟁자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애플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건데요. 애플은 CPU 개발과 함께 제품 라인업을 크게 확대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더해 인텔로부터 인수한 모뎀칩 사업 기반으로 5G 모뎀도 개발 중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인텔과 퀄컴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전기차의 대표 업체인 테슬라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면서 기존 자동차 OEM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하기 시작을 했고 2019년부터 자체 설계한 ASIC 칩을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하면서 한 세대 앞선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받쳐줘야 하지만 이제서야 엔비디아, 모빌리아 같은 기성 반도체를 사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시작하는 자동차 OEM들에게 긴장감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선보일 HW4.0 칩은 삼성전자 7나노 공정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당초 HW4.0이 TSMC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알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파운드리 업계가 테슬라를 붙잡기 위해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파운드리 고객사가 이제는 단순히 팹리스 기업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한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도 자체 반도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AI 칩부터 스마트폰용 AP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나갔는데요. 구글은 데이터 센터용 NPU의 일종인 TPU를 개발해 왔고 벌써 네 번째 버전을 출시를 한 상태인데요. 2016년 알파고 이후 TPU를 개발했으니 이미 5년도 넘게 자체 ASIC 반도체를 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이미 구글은 올해 8월 스마트폰용인 AP인 텐서칩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가을에 신규 출시될 픽셀 6 스마트폰에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픽셀 제품의 가격을 사양을 감안하면 하이엔드급 AP는 아니지만 AI와 이미지 처리 성능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크롬북에 탑재되는 자체 CPU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는 인텔 AMD 것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체 CPU로 곧 대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자체 반도체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파운드리 기업들의 엄청난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고객사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고객사로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파운드리라는 것은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만큼 빅테크 기업들이 생산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시장의 위험성은 없고 시장의 확장성만 가져간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매우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반도체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연일 생산 차질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지난 8월 시장조사기관 HIS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올해 생산 감소 물량이 630만에서 71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CEO들도 9월 초 맨해튼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1에서 이런 상황이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이렇게 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복합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입니다. 코로나 발병 초기 자동차 수요 감소를 우려해서 파운드리 생산 할당을 줄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고차 가격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족 현상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파운드리 업체 입장에서는 단가나 마진이 좋은 IT 기기용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 업계의 물량 증대 요구를 다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자동차용 반도체는 신뢰성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술 진화 속도가 매우 느려서 여전히 6인치와 8인치 웨이퍼상의 130나노급 이상의 공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 방식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것에 맞춰서 캐파 증설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기존 차량 한 대에 소요되는 반도체가 약 300개 정도라면 전기차에는 최대 3,000개의 반도체를 써야 합니다. 특히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전력용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는 새로운 웨이퍼 소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 라인에 전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용 반도체 구조가 빠르게 전환되지 않으면 공급 부족 사태는 장기화가 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반도체는 각 자동차 OEM들이 자체 개발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중요성을 인식을 했고 전기차 회로의 가속화를 감안하면 각 브랜드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성 반도체를 쓰지 않고 특화된 반도체를 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테슬라가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요. 테슬라도 반도체 공급 부족 탓에 차량 생산을 영향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하지만 현재까지 판매량을 보면 기존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자동차 OEM에 비해 이 난관을 가장 잘 극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몇 년 앞서서 자체 반도체 개발에 집중을 해왔고 테슬라가 개발한 반도체는 수십 개의 MCU를 통합한 형태여서 반도체 숫자를 줄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자동차 OEM들이 자체 반도체 개발을 나설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산업 구조는 파운드리 업체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수혜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곧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IT 기기의 수요 증가와 자동차 전장화로 수요처는 증가하고 있는 게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자면 파운드리 업계의 갑과 을이 뒤바뀌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성품 제조사는 펜리스 기업이 주 거래처였는데 이제 파운드리 기업까지 만나서 생산을 늘려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과거에는 고객이 아니었던 곳마저 자체 ASIC 반도체 설계를 나서면서 파운드리 고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적은 당연히 눈에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수혜의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궁금하시죠? 그 종목들은 저희가 노른톡방과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개발이나 확장이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맥락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에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들고 나온 종목들의 그 관련 종목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거고요.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저희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입력하시면 돼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략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업체입니다.
앞서 파운드리 관련 업체를 주목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후공정 업체들이 최대 수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 또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가져왔는데요. 분명히 파운드리의 성장을 통해서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국내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테스트 사업만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주요 고객사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입니다. 고객사의 외주와 물량 중 동사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은 상당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 매출 같은 경우엔 테스트 시간과 그리고 시간당 단가로 정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를 살펴보자면 사실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가동률과 관련해서 사실 좋지 않은 뉴스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가장 큰 고객사인 삼성전자에 이러한 뉴스가 좀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부진을 겪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 가동 중단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가동률의 저조함, 이러한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예상보다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반기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주목을 해볼 만한 회사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후공정 아웃소싱 추세에 따라서 올해는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부진했던 만큼 하반기에는 실적 시즌에서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의 예상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은 1,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86%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8%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현재 상황만 보자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실적 성장세는 내년에도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의 정점을 찍은 투자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반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투자로 인한 캐파 확장, 이것은 분명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앞서 이슈, 파운드리 이슈를 김지호 전문가님이 잘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장의 확대가 캐파 확장과 더불어 가면서 내년에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에서 실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동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실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엔 이 가동률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캐파 확장으로 매출의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가동률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 캐파 증설 같은 경우에 고객사 증설에 맞춘 캐파 증설이기 때문에 단가 인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 성장에 대한 리스크조차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동률의 상승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테스트 업체들의 특성상 내년에는 매우 좋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의 상승은 내년의 매출 상승과 더불어서 영업이익 자체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 상승을 위한 재료가 모두 다 준비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적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 이번 3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3분기 실적 발표 전 지금이 바로 매우 좋은 투자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의 핵심은 AP와 CIS입니다. A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CIS는 카메라용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용, 자율주행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AP와 CIS의 성장이 이 회사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엔드부터 중저가까지 엑시노트 AP 라인업을 재정비해서 내년도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려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AP 부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 업체 역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하이엔드 CIS 개발로 글로벌 점유율을 상당히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구성안을 보자면 사실 단점을 찾기 힘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 AR과 VR 같은 경우 시장이 계속해서 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 역시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IS는 분명히 카메라용 센서이기 때문에 AR과 VR 시장 확대에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발맞춰 이미 캐파 확장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충분히 매출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호재성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 하락 크게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최대 주주 변경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시 이후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최대 주주만 변경이 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주가 하락은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본업의 성장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실적,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한 실적 시즌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차트 보시면 전체적인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분명 실적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은 나오지 못하고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실적을 달성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실적 부분에서 성장을 보여줬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만 못 미쳤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이 하반기에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상승 패턴을 만들어내서 추세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적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분명히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최근에 지수 조정과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이슈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지지라인은 모두 깨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 지지라인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기술적인 위치 모두 다 더해져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정이 나왔지만 그 조정을 이용한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모멘텀도 충분하고 이제 분명히 또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만 잘 고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이 관련 종목과 접근 전략은 저희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 코드 2580 입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저희가 하란 대로 하세요라고 강조를 하느냐, 바로 수익률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언급된 종목들 대부분 다 수익이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현재 170%대 수익이 나고 있고요. LNF, 대주전자재료, 후성, 신성, 델타테크까지 모두 85%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와 P&H테크, 신흥 SEC, 백광산업, 펄어비스 모두 50%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은 좋지 않았지만 저희 포트폴리오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은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이 19%, SN혜택이 17%, 유플러스, 현대해상, 대한항공 모두 4에서 5%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 노란톡 통해서 또 실시간 공략 종목들도 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종목들 저희 오늘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고요. 노란톡 통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공략주로 제시했던 동국 RNS 같은 경우는 13%대 수익률, 조일 알미늄은 6%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방송 중에 언급되는 종목들 이외에도요. 노란톡으로 들어오면 또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기 공략 종목들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관련 종목들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반도체 후공정에 활용되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메모리 소켓 위주의 사업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비메모리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더니 올해 2분기에는 매출의 65%가 비메모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슈에서 파운드리 업체와 후공정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 종목 역시 그 이슈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메모리 쪽의 매출이 높아지면서 높은 수익성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7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수익성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에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메모리 쪽 매출에서도 고마진 제품 위주의 판매만 이뤄지고 있다 보니 영업이익률 개선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는 이미 영업이익률을 39%까지 올렸는데요. 하반기에는 그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반기에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전체 실적 예상치를 보여드리면 매출은 1,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무려 56% 상승한 46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비메모리의 빠른 전환과 고수익성 위주의 메모리 소켓으로 체질 개선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4분기부터는 DDR5용 테스트 보드와 부품이 본격적으로 납품될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실적 개선 속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은 11배 수준인데요. 상반기 대비해서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경쟁사 업체 PER이 30배인 걸 감안하면 크게 저평가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두 경쟁사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인데요. 최대 2배까지 나던 차이였지만 최근에는 이 차이가 거의 좁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정도의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충분히 이러한 밸류에이션 차이가 주가 상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5G 안테나 소재는 현재 1기 라인을 완공을 했고 고객사의 평가도 좋은 편입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양산 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본업이 급격하게 좋아졌고 신사업 실적 성장이 더해진다면 밸류에이션 리베이팅과 함께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작 바로 전이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올해 상승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그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은데요. 오히려 최근의 지수 조정과 함께 큰 폭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살짝 반등 구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기술적으로 241선에서 현재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하단에서 반등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충분히 추세 상승 이어갈 수 있고 밸류에이션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는 리스크 없이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사업을 통한 모멘텀과 3분기 실적 모멘텀, 거기에 저평가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반등 구간이라면 기술적인 자리까지 모든 게 완벽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에 맞춰서 씨앗을 뿌려주면 충분히 앞으로 좋은 수익이 되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 업체였습니다. 비메모리 매출의 높은 수익성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이런 그 종목들을 노려서 지금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저희가 제시해드린 대로 따라하셔야만 저희 방송 중에 언급되는 그런 수익률 누려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공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이 빠지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각대 1.67%, 코스닥은 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마인드 컨트롤이 아닐까 싶은데. 시장을 잘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지만 네. 이 회사 자체로만 봤을 때 단 하루 만에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변화는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투자 심리적 위축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시장 외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투자 심리를 강하게 가져갈 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수급적인 요인을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급격한 매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만 봤을 때는 개인들의 매도가 주 매도 요인이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3분기 실적 시즌, 분명히 1분기, 2분기에 보다 3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는 연중 거의 최저치 수준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실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외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지만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소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심리 싸움에서 잘 이겨야 되더라고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처음에 이 주식시장 분출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저점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주식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을 제대로 누렸었는데 그때 못 들어갔던 사람은 내가 좀 이전에 들어갈 걸 이후에 많이 하셨거든요. 오히려 지금이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지금 이 심리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고민 많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대응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종목 고민 또한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들어와서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종목 고민 많으시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종목은 정리하고 과감하게 또 들어갈 종목은 들어가는 전략 취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나미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시젠 71,100원에 비중 10%입니다.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많이 빠지네요. 지금 4%대 하락세고요.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세. 56,200원 현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원대, 71,10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내림세인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실 시즌 매수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 매수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리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자리였던 건 맞지만 최근에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시즌 역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적을 잠깐 한번 살펴보자면 이 종목 역시 작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로 8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62%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었을 때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나요? 아니 분명히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성장세 생각해 본다면 시즌 분명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조정은 저는 언더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매도 구간에 좀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평선이나 저항을 모두 다 깨고 내려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박스 하단이라고 생각하는 6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이 가격대, 이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돌파를 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것이고 수익권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8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으나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일단 75,000원 부분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조금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121선이 있는 7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시대는 손절가는 따로 제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 평단가보다는 수익을 조금 낼 수 있는 구간까지 네네. 반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누군가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시장의 반등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휴니드입니다. 킹콩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휴니드 7,500원에 비중 15%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휴니드도 역시나 계속 미끄러지네요. 오늘 또 거의 5% 가까운 하락세 4.9%를 가면서 현재가 6,990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휴니드는 최근에 많은 테마가 엮인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관련주로 엮였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 구간에 이제 위치한 게 지금 481선을 밟고 다시 이제 밑골이 말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수익 구간에서도 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상승 이후 현재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돌파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매매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목표가를 짧게 잡고 매도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8,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박스 상단인 9,000원까지 목표를 볼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일단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 챙기시고 그 다음에 종목 회전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지금 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혹은 이제 손절가 여부 좀 지켜보시고 종목 교체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KLS입니다. 돌탱크님께서 남겨주셨고요. 5,100원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비중이 100%예요. 손절매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K일넷은 오늘 이 종목도 오늘 엄청 빠지네요. 6.51% 하락하면서 3,590원, 이분 지금 5,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또한 굉장히 많이 실으셨어요. 지금 100% 실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KLX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100% 비중이라고 하자면 분명히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손절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론 신용 때문에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오늘 매도해야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 구간에서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 매수가 5,100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대는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 분명히 분할 매수로 하신다면 매수가 더 낮게 낮출 수 있다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도가 분명히 제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시해 드리는 매도가는 4,500원대입니다. 분명히 사실 이번 오늘 지수 전체적인 시장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악재 때문에 오늘 급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단기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000원대에만 올라오게 된다면 분명히 4,5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래량 정도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4,500원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500원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테크 살펴보도록 할게요. 응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1,400원이고요. 비중 20%. 언제 팔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SN테크는 오늘 3%대 밀리면서 1,075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제 팔까 고민하고 있으신데요. 언제 팔까요? 예, 일단 SN테크도 오늘도 똑같이 시장의 이제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종목인데요. 일단 SN테크는 7월에 정치 관련주로 지금 엮이면서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후로는 지금 계속 쭉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슈가 생겼을 당시에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뚫고 올라오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을 뚫고 올라오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서 매도 후에 다른 종목으로 손실 복구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격대는 1,300원입니다. 지금 봤을 때 1,300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미 8월에도 1,300원을 돌파 시도는 있었지만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린 만큼 오히려 그 저항대가 더 두꺼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1,300원대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아 보이고 손절선은 1,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이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꼭 손절하셔가지고 손실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SN테크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다 미끄러지네요.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할 거 없이 거의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 그런 시장에서 오늘 단기 종목을 골라내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단기 종목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좀 수익 누려볼 수 있는 종목들 담아 가시면서 손실을 좀 낮추는 그런 전략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들고 나오신 종목들도 좀 지금 시장에서 반등을 이끌어줄 만한 좀 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줄여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제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호 전문가님이 파운드리 시장의 확장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에 분명히 수혜를 받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장 상황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분명히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반도체 이슈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후공정에 활용되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2분기 실적에서만 이미 보여준 영업이익률과 올해 전체 실적 예상치를 보면 상당히 큰 시세를 받을 가능성을 가진 업체인데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신규 사업 추진까지 하고 있어서 신사업의 실적 성장이 더해진다면 크게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임에도 조정을 받은 현재 위치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매수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과 매수 타점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 언급드리는 종목은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끌고 가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탄탄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노란톡에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좀 급등할 만한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빠른 수익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노란톡 공략 종목들 받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공략 종목으로 제시해드린 종목입니다. 동국 RNS와 조일 알미늄이고요. 동국 RNS 같은 경우는 13%대 수익, 조일 알미늄은 6%대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 가까운 하락세, 거기다가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거의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상승 종목을 발굴을 해냈고요. 시장에서 단기 종목을 좀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방송 중 언급드린 종목들도 노란톡 통해서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나 문자샵 3989번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30초 후에 노란톡 통해서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